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2학년 2학기 한강중학교 2차 지필평가 분석을 맡은 구주입의 중등부 강사 조찬구입니다. 계속 지난 중간고사도 그렇고 우리 한강중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단조롭고 교과서 중심의 기본 형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또한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분석표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분석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총 24문항이고요. 선택형 21문항, 그다음 논술형 3문항 이렇게 80대 20%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단원별 문항부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포함된 도형의 이제 닮음의 응용 부분이 이제 17문항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단원 확률 부분에서 이제 7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역시 또한 기본에서 중간 정도 기본 형태의 교과서 중심의 문제 형태라고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기본 개념에 충실한 좀 단조로운 난이도로 이제 비교해 볼 수,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고요. 실수 유발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성적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틀린 문항이 이제 한 문제 정도 틀리면 이제 상위권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2개, 3개 정도까지 틀렸다면 바로 중위권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조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출제 문항 분석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문항 중에서 논술형 3문항 출제되었고요. 편제 보시면은 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부분은 이제 도형의 활용,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확률 문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한 우리 구주입의 내신 윈 교재죠. 내신 윈 교재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기본 유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주입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문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객관식 8번, 객관식 11번, 그 다음에 객관식 21번, 논술형 3번까지 이렇게 문항을 분석해 볼 거고요. 특히 이제 객관식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생활에 나왔던 우리가 실생활 문제로 A4 용지를 활용한 닮음 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였거든요. 네, 여기서 조금 많은 친구들이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B4 용지를 반으로 접을 때마다 우리가 생기는 사각형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B4를 반으로 접으면은 B5 용지 이렇게, 그 다음 B5를 또 반으로 접어주시면은 B6 용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가 1대2, 즉 2대1 비율로 넓이가 감소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오늘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B4랑 B8 용지의 닮은 비는 우리가 닮은 비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B6와 B8의 용지의 넓이비로 물어봤습니다. 또 이제 문제를 좀 심취하시게 풀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닮은 비나 넓이 비를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닮은 비로 문제를 풀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메모를 해 놓으시던가 요약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닮은 비와 넓이 비를 활용한 문제가 되겠고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닮은 비를, 다른 하나는 넓이 비를 구하는 문제로서 대사주에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계산을 하고 나서 답이 이제 보기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풀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많은 학생들이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B4랑
B8의 용지 B는 우리가 넓이 B가 이제 16대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6와 B8의 닮은 B는 2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실수 안 했으면은 했던 문제였는데 요 문제 요번에 조금 실수를 유발시킨 문제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1번 문제고요. 우리가 평행선 정리를 활용한 우리가 닮음의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조금 많은 친구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평행선을 이제 잘 보시고요.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 구지입의 교재에서 나왔지만은 이 평행선 자체가 지금 서로 다른 평행선 자체가 지금 두 쌍이 나왔는데요. 뭐 세 쌍, 네 쌍 이렇게 해서 응용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쌍의 평행선 닮음인 도형을 찾아서 구하는 문제로 배점이 높은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5대 9의 닮은 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 평행선을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AFE와 삼각형 ABC의 닮은 비가 5대 9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5대 9로 같으면서 이제 두 번째 평행선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AF와 FE의 닮은 비가 우리가 5대 4로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X 값은 36, Y 값은 20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 평행선을 하나를 봤으면은 다른 평행선을 한 쌍을 또 따라서 올라가서 한번 이제 얘네들 이 도형들의 닮은 비를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확률 문제가 7문제로 다소 우리가 닮음의 활용보다는 적게 출제되었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주머니 속에 서로 다른 공을 뽑는 확률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서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가 파란색 공과 A 주머니는 파란색 공과 서로 다른 B 주머니에는 빨간색 공을 우리가 뽑는 경우랑 그 다음에 A 주머니에 빨간색 공과 B 주머니에 파란색 공을 뽑는 확률을 고배 법칙으로 이용하고요. 두 개를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3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번 논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건의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조건 형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라고 이제 출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이용한 설명은 채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례식에 대한 선분 기호를 사용해서 반드시 포함했다. 그러니까 출제자 선생님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꼭 풀었으면 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삼각형 ABD와 여러분들이 삼각형 CAD라고 한다는 녀석이 바로 어떤 닮음이 되겠습니까? 네, AA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삼각형, 직각삼각형, 중간 직각삼각형, 그리고 외부에 있는 가장 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닮음으로 우리가 AA 닮음이 나온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문제의 말씀대로 우리가 뭐 동그라미 X 기호를 사용해서 그림을 나타내서 여러분들 서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각이 왜 같은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 네. 그리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인 감점이 발생된다는 거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출제 단원 같은 경우는 도형의 닮음이고 다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왔던 만큼 우리가 앞으로 도형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고등수학까지도 연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삼각형, 사각형 나온 닮음이라는 부분은 이제 중등수학에서 마지막 도형, 기하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석으로 해서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념 개념으로 항상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합동 조건이라든가 사각형의 성질 등 해서 정말 도용의 활용이기 때문에 도용의 기본 성질을 확인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전략으로는 도용의 기본 개념을 항상 반복하고 우리가 또 반복하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자, 2026년도에서는 기말고사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원의 기본 성질을 응용해서 당연히 도용의 활용, 피타고라스 정리 등 상당히 심화 문제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항상 도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기본 개념을 항상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닮음 조건 및 합동 조건 등 도용의 성질을 이용한 활용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집의 내신 대비 교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집의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에 내신 윙, 내신 코어, 내신 시그니처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난이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우리가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 파이널 체크 등 그리고 각자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프린트 유인물들 우리가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집에는 항상 한강중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구집의 중등부 강사 조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